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예,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의 재미있는 이야기 공제TV의 제이입니다. 저는 실제로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고요. 이 방송에서 저는 실제로 근무 중에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별도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싶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사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사 사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축사 예정지의 진출입로가 막다른 도로여서 양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라는 등의 사유로 시청으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느 농업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A씨는 2021년 1월 약 1200평 규모의 땅에 9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기 위해 시청에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자 행심위의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불허가 처분 사유를 좀 살펴보면, 첫째, 축사 예정지 진출입로가 막다른 도로여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인근 농가들의 차량 안전이나 생활 불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이미 주변에 기존 돈사나 비료 공장 등이 있어서 이 사건 축사가 들어온다면 악취나 병충해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진출입로가 국어 겸용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 축사에서 나오는 똥오줌과 그리고 근처 산골짜기로부터 내려온 토사가 섞여서 인근 농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농작물 피해 및 도로 침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국어란 이제 주로 농업에 필요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시골에 가면 논밭 옆에 이렇게 나 있는 작은 물도랑 있죠. 그런 게 이제 국어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주장을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축사 예정지 진출입로는 본인 외에 경쟁자가 거의 없어 교통량이 많지 않고 국어 중 일부는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도랑 부분 또한 인접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빗물이 넘칠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건 축사는 유지관리를 위해 대형 운반 차량의 지속적인 왕래가 필요하고 각종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서 농번기 때 기존 농가들과 분쟁이 우려된다. 또한 축사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행심위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사건 축사 신청지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행심위에서는 이처럼 개발 행위나 건축 등과 관련 그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렇게 현장 확인을 나가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신청지는 국토개혁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분뇨법상 그 축사를 짓는 데는 법적 제한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축사의 진출입로 폭은 약 3.5m로 차량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여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폭이 좁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일부는 포장도로로 그리고 나머지는 국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시청의 환경가나 건설가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국어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장 확인을 나간 시기가 5월 달이었는데요.
신청지 주변은 잡초가 무성한 휴경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은 약 600m 떨어져 있었고, 그것도 그 신청지와 마을 사이에는 그 야산 있죠. 야산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행시민은 이렇게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이고, 재량권에 대한 그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데, 사실오인이나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만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우선 진출입로 폭 또는 평소의 어떤 차량 통행량을 봤을 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거나 교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지 주변의 영농 환경, 그리고 국어 이용 실태, 실무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병충해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영농 피해나 도로 침수 등이 우려된다는 그런 시청의 판단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시청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시청에서 제출한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근 축사의 분뇨 유출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은 없는 점,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합동 악취 확산 예측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건 뭐냐면요, 악취가 어떤 조건에서 몇 미터까지 이렇게 확산되는지를 예측한 그런 그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이고요. 아무튼 이걸 보면 한우 사육두수 400마리 미만인 경우 주민의 어떤 거주지로부터 50m 거리 제한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지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가는 그 600m 거리잖아요. 그래서 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악취 등 주민 생활이 불편된다는, 우려된다는 불허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 원리에 비추어 단지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가 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다른 재미있는 사건들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